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조금 전 후보자 3명이 토론회를 했고 지금부터는 나머지 3 후보의 연설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토론회와 이번 연설회를 모두 참고해서 누가 목포시의 국회의원으로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회는 KBC 뉴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각 후보에게 주어진 연설 시간은 8분 30초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기호 7번 진보당 최국진 후보의 연설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최국진입니다. 오늘 4월 첫날 목포 시내 곳곳이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봄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들었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촛불이 큰 항쟁의 물결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며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80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한 민주당과 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보당에는 국회의원이 1명 있습니다. 180석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대통령을 향해 외친 강성희 의원입니다. 단 한 석이지만 한 석의 간절함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 윤석열 탄핵,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는 후보들이 넘쳐납니다.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포 시민 여러분,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개헌으로 가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후보, 국민을 위해 주저함 없이 앞장설 후보가 필요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철이 되니 윤석열과 잘 싸우겠다 외치는 후보가 아니라 2년 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온 진보당과 언제나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한 저 최국진을 봐주십시오. 기호 7번 최국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당 기호 7번 저 최국진이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과 대한민국 정치 교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약을 통해 진보당과 기호 7번 최국진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목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일 공약은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을 위한 개헌, 그리고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 독재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고검, 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1%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극심한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을
경쟁과 저출생 그리고 인구와 지방 소멸의 바탕에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의 몫으로 돌린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산 평등세 3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순자산 100억이 넘는 초자산가에게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부유세,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3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산평등세 3대 정책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20세 청년 1억 원 자립지원금 등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5대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국진이 만드는 찐 목포, 이래야 진짜 목포입니다. 목포의 청년들이 많이 살게 하려면 질 좋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상당 부분으로 월세가 나간다면 청년들의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30%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로 덜겠습니다. 목포에 대기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지원, 그 다음에 서부권 농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고용위기 지역 재지정 등으로 찐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해 청년들은 물론 목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목포역 첫 기차를 타는 시민을 만나러 갑니다. 그중에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로 가시는 시민분들을 뵐 때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30년 전남도민의 염원, 목포대 전남 공동의대 유치를 통해 전남의 의료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년 전통 목포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과 방문간호센터 설립으로 치매, 중증 질환을 전담하고 의료, 요양,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65일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도 조속히 운영하겠습니다. 목포의 뿌리 산업인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저임금 이주 노동자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섬을 잇는 곳 목포, 4대 관광거점 도시 목포로서의 위상을 갖추겠습니다. 남도 여행과 섬 여행을 연계하는 목포투어 114를 운영해 도시명 자율민박타운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주거지역 테마거리 조성으로 거쳐가는 도시 목포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 목포로 만들겠습니다. 사심한 강소도시 목포시암 신안 무한 상생을 위한 4단계 15년 프로젝트로 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무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진보당 교 7번 최국진이 만들려고 하는 목포가 그려지십니까? 진보당 교 7번 최국진을 선택해 주시면 대한민국과 목포가 달라집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은 야권이 총단결해서 검찰 독재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200석 개혁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곳 목포에서 진보당의 돌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의 서막을 열어가겠습니다. 진보당 교 7번 최국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8번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의 연설입니다.
앞 순서와 마찬가지로 연설 시간은 8분 30초이고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로 돌아온 목포 사람, 애국투사 기호 8번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가 인사드립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목포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부시장에서 뛰어놀았고 산정초등학교, 영웅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삶의 바탕을 모두 목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91학번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직업의사가 되어서 의료정책개혁운동에 몸바쳤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안보 수호운동에 힘썼습니다. 성년이 된 후 30년 동안 국가 공공에 관한 문제가 목포 사나이 최대집 인생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정책 문제로는 대한의사회 회장, 또 국가안보 문제로는 자유개척 청년단 단장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중앙정치권에서 나름 이름을 떨쳐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평생을 국가 공공을 위해 살아온 저 최대집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펼치게 될 큰 정치가 목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일단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과 발언권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로 가면 전국 지역구 250여 곳에서 대한민국의 힘과 돈으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에 당선된 25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사탕 발림 공약으로 당선되어도 나란 일로 실적을 못 내서 250명 국회의원들 중 250등을 하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란 일로 1등을 해야만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힘과 돈으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한동안 목포는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도 발언권도 없는 사실상 250등짜리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지 정치부 기자들조차 이제 목포 출신 국회의원 이름을 모릅니다. 그와 함께 목포 쇠락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문제로는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목포 낙후의 한 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목포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닙니다. 목포하면 김대중 대통령이고 건국 이래 최초 수평적 정권 교체로서 이 나라 구분을 완전히 바꿔낸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제 고향 목포입니다. 과거에는 목포에서 숱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왔기에 중앙정치권에서도 목포 출신이라고 하면 큰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저는 대한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쇠락하고 낙후된 목포가 부흥하려면 이런 정치 명문 도시로서의 위상부터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번 선거는 희대의 범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라는 국난 속에서 치릅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 발전의 최대 기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가 1등으로 국난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위상도 1등이 되고 나중에 지역 발전도 1등이 됩니다. 사실 국난 속에서는 순수 지역 연하는 무의미합니다. 목포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목포 혼자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등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습니다. 저는 2017년 초부터 윤석열 당시 검사의 범죄를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정권 퇴진도 진보 보수 운동과 통틀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이후로 진보 보수 합작으로 정권 퇴진을 외쳤고 작년부터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함께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퇴진 문제로 선치권과 상징성, 전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킬 구체적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현직 대통령 관계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날조해서 헌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이 범죄를 은폐했고 이전 정권을 숙주삼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고 이제 공론화와 제도화만 남았기에 저는 국회에서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윤석열 정권을
1년 내에 퇴진을 시킬 것입니다. 한편 저는 윤석열을 퇴진시킨 후에는 그 실적과 권위로 제2의 김대중 대통령, 호남 대권 후보, 호남 대통령을 양성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남 불가론, 영남 후보론 같은 호남 차별 주장이 횡행하는 속에서 목포만이 아니라 호남 전체가 얕보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호남 출신 중 대권 차기 1순위 송영길 대표가 정치검찰의 위법 증거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에 법원도 가세했습니다. 법원은 더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심지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난 영남 대권 후보들 중 이재명, 조국은 총선에서 뛰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남 대권 후보 송영길만 범죄 성립 여부조차 모호한데도 차디찬 감옥에서 옥중 선거를 치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대권 후보급 정치인이런데 다른 호남 출신들은 무슨 취급을 받겠습니까? 이것도 헌정 파괴 전력 있는 윤석열 검사를 민주당이 키워주고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저는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과의 싸움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제 싸움 실력을 써주십시오. 송영길 대표를 석방시키고 호남 대권을 뒷받침해서 호남 전체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민주당, 검찰, 법원 그 어떤 권력도 호남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최대집 목포 당선은 지역과 지역의 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진상규명은 한때 대구의 최대 염원이었습니다. 대구의 염원은 권력의 야합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목포가 대구의 염원을 대신 살려나가면 동서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포 출신 저에게 윤석열 검사의 범죄를 꼭 응징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영남분들, 대구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곧 목포에서 저 최대집을 제외하면 누가 국회로 가도 서울에서는 뉴스가 안 됩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최대집은 다릅니다. 중앙지 일면에 저에 관한 뉴스가 실릴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의 아이콘 최대집의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목포 당선 의미가 곧 윤석열 정권 붕괴의 서막이라는 것은 중앙 언론사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대집과 목포 브랜드 가치가 합쳐졌을 때 일어날 역사적 사건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또 호남 대권 후보와 호남 대통령을 바라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애양심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목포여야만 하고 최대집이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의 마중물, 그리고 호남 대권 후보와 호남 대통령의 마중물, 저 최대집 소나무당 기호 8번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호 9번 무소속 이윤석 후보의 연설입니다. 이번에도 연설 시간은 8분 30초이고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목포의 4년, 잃어버린 목포의 4년, 이윤석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기호 9번 이윤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목포는 멈춰 있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주요 공약이었던 목포의대 유치 실패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유치 실패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유치 실패했습니다. 목포역 지하화 실패했습니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목포시 곳곳에 현수막에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중단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뽑아주면 무능했던 4년이 갑자기 유능한 4년으로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 이윤석은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을 하여 목포 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100년 전 3대양 6대 도시였던 목포가 지금은 광양항의 2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목포 도시는 50대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윤석이 목포 광역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호 9번 저 이윤석과 함께 합시다. 기호 9번 이윤석은 일할 사람입니다. 기호 9번 이윤석은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동북권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목포가 순천, 여수, 광양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야만 하는 것입니까? 동북권 그들은 이미 30년 전 광역시대를 향하여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순천은 성주군과 통합을 하였고, 여수는 여천시 여천군과 통합하였고, 광양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을 했습니다. 저 이윤석과 함께 우리 목포도 통합을 해서 이제 목포 광역시대로 나아갑시다. 광역화하면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 이윤석은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내겠습니다. 목포 6회공 순환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목포의 지상과 해상, 고가를 연결하는 외곽 순환 친환경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목포 선창대교를 건설하겠습니다. 목포 남항에서 용당항을 연결하는 출퇴근 교통량을 분산하고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또 목포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민자종합 역사를 건설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 백화점 및 주거 공간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가진 역사 건물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을 건설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해경 서부 정비창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신안 무안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천사대교를 비롯하여 임자대교, 축포대교, 신의하이교, 칠산대교, 흑산도 공항을 건설 추진 및 여러 가지 대규모의 SOC 사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동명동 내항을 국제 해양 관광 항만으로 재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크루즈선 운항을 추진을 하고 목포와 중국의 자매도시인 연운항 간 항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목포 동명동에서 대반동을 거쳐 해양대와 유달산 자락에 이르는 구간을 한국의 나폴리로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포 시민 생활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어르신 토탈 케어 센터, 중년 다시 일어서기 센터, 청년이 괜찮아 센터, 여성이 즐거워 센터, 우리 아이 행복해 센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어르신 100원 택시 운영, 맞춤형 노인 일자리 대거 창출,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무상 임대주택 공급, 온 동네 초등 돌봄 서비스 추진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여 동성 간, 즉 남성 간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혼 금지를 입법화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목포대 의대의 단독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컬 대학 선정의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세계적인 해양 수산 분야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을 법제화하고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목포 신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경제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남항은 친환경 선박,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삽진항은 수산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신항은 목포형 해양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 이윤석은 청년 시절부터 정통 민주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일 잘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목포의 박지원 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고, 해남안도 진도의 김영록 현 도지사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저 이윤석도 무안 신안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들인 김홍국 국회의원하고 겨루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 모두 다 민주당으로 복당하여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선 후 민주당에 들어가서 더 유능한 민주당, 제대로 싸우는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잃어버린 4년, 목포에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4년, 저 이윤석이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기호 9번 저 이윤석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후보자 연설회 잘 보셨습니까? 앞서 보내드린 후보자 토론회와 이번 후보자 연설회를 바탕으로 누가 목포시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